파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연 에펠탑일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에펠탑에 가려면 6호선 비르아켐역 또는 8호선 에콜 밀리테르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에펠탑은 파리를 그린 그림이나 파리를 찍은 사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죠. 파리의 기념물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관광엽서, 카드, 추억의 사진, 광고, 사진작가의 소재, 관광용품 등으로 만들어져 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펠탑을 뒤로 놓고 사진 한 장 찰칵하셨죠? 에펠탑의 높이는 320.75m가 된다고 합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는데요.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어서 에펠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탑 아래는 공원이 있죠. 샹드마르스 공원인데요. 그 왼쪽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는 앵발리드가 있고 근처에는 로댕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펠탑은 정상의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4, 5층짜리 우중충한 고딕 건물이 즐비한 파리에 에펠탑이 우뚝 서자 이전까지 존재하던 파리의 모든 건축물들은 에펠탑의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드로네의 1910년경 에펠탑 연작 시리즈는 당시 파리의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에펠탑은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로네의 작품 제목도 붉은 탑이었다고 하네요. 들로네는 다가올 20세기를 유난히 희망적으로 보았죠. 건립 이후에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건축물이었던 에펠탑은 그의 붓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발랄하고 경쾌하게 새 시대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펠탑은 가까이 가서 보면 짙은 밤색으로, 멀리서 보면 까만색으로, 밤에 보면 황금빛으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펠탑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특히 건너편 샤이오 박물관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장관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펠탑의 태동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1789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을 달라고 외치는 국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던 것이 프랑스의 봉건 왕정이 무너진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프랑스 정부는 대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강력한 프랑스를 보여줄 만한 건설 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봉건 계급을 무너뜨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혁명 이후 100년간의 프랑스는 혼돈의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잠시 유럽을 정복하긴 했지만 전쟁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으며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게 점령당했고 공산 정부인 파리 코민으로 안팎이 소란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혁명 이후 100년간 프랑스는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그저 그런 맥 빠진 국가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프랑스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20세기를 눈앞에 두고 파리를 찾아올 사람들에게 프랑스가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했고 잃었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건축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해 보일 만한 것으로 말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교량 전문 건축가 에펠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에펠은 철골 교량 전문가라서 당연히 철골 구조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는 옆으로 길게 만들었던 다리를 그대로 수직으로 세운 듯한 건축 구조물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파리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나왔죠. 족보도 없는 에펠탑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데모를 벌이기도 했지만 에펠탑은 결국 26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철골로 조립된 이 거대한 괴물은 만국 박람회 직전에 완공되었죠. 건축물의 완성을 본 파리의 예술가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파리는 이제 끝났다. 저 괴물 때문에 전 세계가 파리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에펠은 건설 기간 내내 민원과 싸우고 법정에 서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명한 예술인과 지식인들이 파리를 떠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 파리의 수치라는 오명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 생각도 없던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에펠을 곤경에 빠뜨렸죠. 에펠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선례가 없었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성공과 실패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했는데 과연 에펠탑이 안전하게 서 있겠는가? 저층인 고딕 도시인 파리에 거대한 철 구조물이 과연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만국 박람회를 찾은 200만 명이 에펠탑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입장료를 냈고 사진을 찍고 전 세계 모든 신문사가 에펠탑을 알렸습니다. 당시 에펠은 공사비도 받지 못해 자비를 털어가며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에펠은 공사비 대신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았는데요. 이것이 에펠을 몇 년 만에 갑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탑은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돔이나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날 기념물과는 달리 에펠의 탑은 적은 노동력과 싼 비용으로 몇 달 만에 세워졌습니다. 건설된 이 구조물은 토목공학과 건축 설계 분야의 일대 혁명을 예고했죠. 에펠탑을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로 부각시켰고 에펠탑은 1930년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설립 당시 에펠탑의 수명은 당초 20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년이 지난 후 에펠탑 건축 반대 운동만큼이나 격렬하게 해체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결국 계속하여 존립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에펠탑을 프랑스인보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더 사랑하고 있었고 또 하나 에펠탑에 설치한 무선 시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오르려면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2층까지 4.2유로, 3층까지 7.7유로입니다. 2층과 3층에는 전망대와 식당, 기념품점 등이 있습니다. 3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금은 만 26세 미만은 3유로, 26세 이상은 3.8유로입니다. 4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 11유로인데요. 4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합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당시에 에펠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는데 발명왕 에디슨과 에펠이 앉아서 담소하고 그 옆에 에펠의 딸이 서 있는 모습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리 시내 전경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을 관람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 4층까지 올라가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오후 8시 이전에 입장을 해야 합니다. 에펠탑에 들어서면 화장실은 무료랍니다. 현재는 야간 조명 시설까지 완비하여 낮에 올라가서 보는 재미는 물론 밤에 파리 시내 야경을 어느 곳이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3대 관광 명소하면 첫째 에펠탑, 둘째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셋째로 베르사유 궁전을 꼽습니다. 에펠탑을 건설할 당시 탑의 높이는 약 300m였는데요. 그 이후 안테나 시설이 추가되어 현재는 20m 높아진 약 320m라고 하네요. 건물로 치면 약 100층 정도의 높이죠. 에펠탑은 크게 4층으로 총 1652개의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3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으나 4층은 워낙 높아서 엘리베이터를 타셔야만 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 4층 전망대는 파리 시내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펠탑은 철의 시대를 예고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철강 소재 혁명의 상징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구조물은 바로 파리의 에펠탑과 영국의 포스교입니다. 탑의 본체에 사용된 것은 연철인데요. 중량은 무려 7,000톤 이상이었으며 15만 개의 철 부품들이 250만 개의 나사에 의해 조립되었다고 합니다. 에펠은 기중기를 이용해 대량의 자재를 불과 25개월 만에 조립하여 완성시켰고 한 치의 오차도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이렇게 완벽한 건설의 배경에는 확실한 준비, 빈틈없는 계산, 치밀한 작업이 따랐습니다. 탑의 골조에만 1,700장 이상의 전체도를 만들고 각 부속 자재에 관해서도 3,600여 장의 전체도를 자세히 그려서 조립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에펠탑은 건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건축 후에도 더욱더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에펠을 비롯하여 건축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거대한 기념 건조물에 의한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 모파상과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 등의 예술가들은 에펠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독서를 뿜어내며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추악한 철덩어리, 천박한 이미지, 공장의 굴뚝 같은 형태의 공업 기술을 예술도시 파리에 끌어들인 졸작, 공업의 문화재 파괴로부터 예술을 지키자 등의 비판과 항의가 잇따랐죠. 그래서 에펠은 한동안 서 있을 자리조차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이냐 공업이냐라는 끝없는 논쟁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나 박람회 기간 중에 무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관람객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와 에펠탑에 감탄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파리의 시민들은 혹평을 했지만 에펠탑은 철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에펠은 에펠탑의 건설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에펠탑이 있음으로 해서 프랑스는 300m 높이의 깃대에 국기를 휘날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에펠탑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설된 1931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편 에펠은 한때 에펠탑 위에 거처를 짓고 살았다고 하죠. 프랑스인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889년 프랑스 최고의 영예로 간주되는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으며 에펠탑 밑에는 흉상을, 꼭대기층에는 밀랍 인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에펠탑은 점차 파리인들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많은 화가들이 에펠탑을 그림의 소재로 삼기 시작했으며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음악과 문학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을 생명으로 시작한 에펠탑의 운명은 통신의 발달과 함께 그 수명이 연장되어 현재의 에펠탑은 새로운 통신 기술이 발명될 때마다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었고 1957년에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기상 관측 장비와 항공 운항 장비까지 가세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5년부터는 야간의 조명을 비추어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되었죠. 지금에 와서도 에펠탑을 헐어버리자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 취급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에펠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